리튬이 귀해지니까 남미 국가들의 자원민족주의가 되살아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그 중남미 중에서도 특히 남미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주목을 많이 받고 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튬, 말씀하신 대로 리튬과 구리와 같은 신산업과 연관된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확보하고 있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이런 쪽에서 이제 광물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들이 사실은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 말씀하셨던 소위 자원 민족주의와 비교를 했을 때는 차별화되는 점들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아직은 조금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발표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측면이 특히 이번의 트렌드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남미 국가들이 좀 실용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정책에서 제가 보면서 말씀을 또 후에도 드리겠지만 이제 남미 국가들의 정부 자체적으로 이제 고부가 가치로 향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별로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멕시코 내 리튬 매장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북부의 소노라주를 리튬 광산 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여기에 소속된 6가지 지역 리튬 매장지에 대한 탐사 및 채굴을 멕시코 정부가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다른 국가들에서는 리튬 관련된 그 기관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조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3개월 내에 발표 3개월 내에 국영기관인 리티오맥스라는 리튬 전문 국영기관을 신설해서 국가 리튬 산업을 총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표 이후에 지금 보시면 멕시코 내 외국 자본으로 추진되고 있는 리튬 프로젝트가 총 36개라고 하는데요. 네. 이 중에서 10개 기업이 이러한 36개 프로젝트를 10개 기업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세계사는 다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기존에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대통령이 관련된 사항을 모두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를 함에 따라서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두 번째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그 지방 정부인 라리오하 정부가 리튬을 전략 광물로 지정을 했고요. 기승인되었던 모든 탐사 허가를 중단하는 법을 발표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그 리튬에 대한 주권이 2003년에 연방 정부에서 주정부로 이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일 주정부 단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주정부들의 개별적인 단위에서의 향후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멕시코랑 아르헨티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올해 가장 화제가 됐던 기사는 칠레 리튬 국유화였던 것 같아요. 칠레를 사례를 보시면 네. 칠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례보다 조금 더 아르헨티나나 볼리비아 이런 사례들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4월 20일에 이제 칠레 보리치 정부는 에스트라테히아 나시오날 델 리티오, 즉 국가 리튬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네. 정부가 모든 리튬의 신규 생산 계약에 대한 대부분의 지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신규요? 선언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최근에 관심을 갖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칠레에서는 민간 기업 딱 2개 기업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계약이 2030년과 2044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데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이 두 기업의 사업 경영권을 이후에 별도의 국영기업으로 이전을 하고 그 전까지는 국영구리공사인 꼬델코와 광물공사가 프로젝트 탐사 아니면 추출 계약 이런 것들을 체결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속도감 있는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앞서 질문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것이 기존의 자원 민족주의, 국유화, 무조건 국가 위주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사실 전 세계 비즈니스맨들의 귀추가 많이 주목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 발표를 부정적으로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의견들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칠레는 북부의 아타카마, 북부에 있는 소금 사막에서만 리튬을 채굴을 하고 있는데요. 칠레의 리튬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부 자체는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기존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더불어 동시에 다른 아직 개발하지 않은 소금 사막들도 그쪽에도 이제 광구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는 사실은 민간 기업이 신규로 광업권을 획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영 기업을 설립하면 오히려 민간 협력이 조금 더 원활해지고 그래서 리튬 생산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고요. 물론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국가만이 다 위주로 된다기보다는 기업과 함께 공존하는 방식으로 특히 칠레는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자원 민족주의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멕시코 얘기해 주셨고 칠레 얘기해 주셨고 아르헨티나 얘기 조금 해주셨는데 예전 남미의 자원민족주의와 비교를 앞부분에 조금 해주셨던 것 같아요. 보면 그때는 석유 갖고 있었던 맞습니다. 그 자원민족주의였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중남미 지역에서의 그 이른바 자원민족주의는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그 전반적인 추세에서 보면 사실 천연 자원에 대한 말씀하신 석유라든지 광물이라든지 이런 자원에 대한 민영화 그리고 국유화 이게 좀 반복적인 사이클처럼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중남미 경제를 잘 아시니까 뭐 혹시 핑크타이드라고 들어보셨던 것처럼 그 핑크타이드는 중남미에서 그 진보적인 성격을 가진 좌파 정부가 이제 그 물결처럼 이제 연달아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중남미 지역에서는 사실은 그 좌파와 우파가 뭐 쭉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경기 변화에 따라서 이른바 좌파와 우파가 번갈아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자원의 민영화 그리고 국유화도 이러한 변화와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원 부분의 정부 영향력 확대 현상은 아무래도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1930년대에 처음 가시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1960, 70년대 중동과 남미를 중심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오펙이 만들어지고 오일 쇼크를 나타나게 했던 이런 트렌드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00년대 초에도 남미에서 일부 진보 정부들을 중심으로 이런 트렌드가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로 1930년대에 멕시코,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외국 석유 기업을 국유화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이제 1970년대 전후에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 발생한 것은 진정한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식민지에서 드디어 독립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연 자원과 같은 그들의 그 국부의 주요 원천들이 주로 선진국 기업에 귀속이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좌절감 그리고 반발이 확산돼서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남미에서도 페루, 볼리비아, 칠레 등을 중심으로 뭐 유전이라든지 구리 이런 것들의 국유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를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1990년대 말에는 중남미 이른바 잃어버린 5년이라는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중남미에서는 산업이 민간에 많이 개방되는 그런 트렌드를 보였는데요. 반대로 2000년대 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중남미는 주로 그 중국의 양적 팽창 성장의 그 원자재를 공급하면서 경기 호황을 맞았고요. 이 경기 호황이 40년 만에 맞은 그러한 좋은 황금기였던 만큼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서 재선에 성공한 진보 정권을 중심으로 자원 국유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의 또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2000년도에 나타난 트렌드는 1970년대처럼 무조건 외국 기업을 철수시켜 이런 몰수의 형태는 아니었고요. 이때부터 조금 국가의 지분을 확대하고 로열티를 인상하되 민간 기업과 좀 공존하자는 움직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께서는 이제 국유화보다는 이때부터 국가 통제 강화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당하다라고 의견을 주시기도 했었고요.